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개인이 국채를 투자하면 이자를 60% 더 주는 국채를 발행하겠다. 야, 이자 60%! 잠깐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표한 겁니다.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인데,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아니에요. 10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30% 추가 금리를 주고, 20년 만기 이상을 사면은 60%의 추가 금리를 주겠다. 기본 이자의 6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용 국채가 만약 지금 등장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충 유치원식으로 곱해보면은 10년물에 1.3% 곱해보면은 그러니까 130% 곱하면은 1.9, 20년물은 2.52, 20년물 2.52% 괜찮습니까? 10년짜리가 한 2%다. 괜찮아요?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국채금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채금리 0%대입니다. 0%대. 3년 국채금리 1%가 안 돼요. 0.9 뭐 이래요. 이게 매년 2%, 매년 2.5%면은 정말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의 눈높이엔 안 맞지. 왜냐? 나는 5년 뒤에 집 사야 되고 3년 뒤에 결혼해야 되는데 2% 장난치냐고. 1년에 20%에도 할까 말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한 20-30%는 그냥 기본이고 한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2.5%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3년 뒤에 5년 뒤에 집 사야 되는데 10년에 한 1.95%, 2%, 20년에 2.25%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분리과세를 해주고 이자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야, 이거 진짜 센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살 것 같으니까 1인당 구매한다 1억. 이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와이프 이름, 내 이름, 자식 이름. 그러면 하여튼 그건 뭐 다른 뭐 그거고 분리과세를 해주고 이자 소득세도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 정도면은 나름 파격적인 어떤 대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요즘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국채 발행량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그냥 뭐 괜히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세금이 더 걷을 리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박살이 나니까. 일단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해서 돈을 좀 수요가 필요한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을 위한 국채 발행을 안 해도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한테도 어떤 재산 증식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추진한다. 금리의 인센티브를 상당히 주고 세금을 상당히 면제해주고 게다가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게 있어요. 국채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 제거를 위해 소액 실물 기념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10,000원짜리 이거잖아 이거. 한국의 주화 모아서 500원, 1원, 5원, 10원 모은 걸 2만원에 파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했는데 1만원짜리 실물 기념 국채를 발행해서 뭐 2만원에 파시겠죠. 하여튼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국채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대한민국 국채 1만원 써있고 이게 뭐 한 200년 뒤에는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발행하겠다고 하시고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국채 2년물도 지금은 3년, 5년, 10년, 20년 물론 통한채 2년짜리가 있는데 국고채는 없으니까 2년짜리를 발행하겠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생각이 제가 잠깐 나는데 2012년도에 30년 국채라는 게 처음 발행됐어요. 그때 금리가 얼마냐면은 3%라 그랬습니다. 30년짜리를 3%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우리들 입장에서 개인들은 야 3% 30년 이거 뭐 했어? 2012년이에요. 이거 뭐 했어? 30년 동안 3% 받는 거.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사자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돈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때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서 세금을 굉장히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자 주문이 쇄도했고 물론 지금은 장기 채권의 이 절세 요거 분리과세 요거 제가 알기로 폐지됐어요. 제가 알기로 2017년인가에 아마 요거 폐지돼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말을 들었었냐면 30년 국채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더라 발행 물량이 3.05였어요. 정부가 주는 게. 대부분 증권사에서 개인한테 얼마에 팔았냐? 2.98에서 3.01로 팔았어요. 심지어 2.90에 팔았습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 0.15%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럼에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고 나서 나중에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30년 국채 비싸게 팔고 아니야 2.90%로 30년 받아서 뭐하냐 그랬는데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어떤 말을 들었냐 저걸 산 사람이 승자였어요. 30년 국채를 산 사람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연 7%가 넘게 나왔어요. 30년 국채가 뭐 2.9%라는데 어떻게 연 7%가 나왔냐 간단하죠. 가격이 오르면 됩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르냐? 오르죠. 채권의 가격이 변합니다. 채권의 가격이라는 건 금리의 반대인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드라마틱한 폭락을 했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한 폭락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도. 지금 절반 났잖아요. 반뚝 났어요. 이게 몇 년 됐다고 7, 8년 만에.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이게
채권은 가격. 한마디로 옛날에는 여기서 3.5에 산 사람은 여기도 3.5, 여기도 3.5, 여기 3.5, 여기 3.5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1.6밖에 못 받잖아요. 이만큼이 다 남는 거예요. 이때 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엄청난 대박이 났어요. 저 때도 비싸다 어쩌다 그랬는데 저 때 3% 들어간 사람들이 왜냐면 저금리 저출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거 팔았던 사람들이 정말 잠깐 욕먹다가 지금까지도 아주 엄청나게 성공적인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 얼마예요? 0.9%예요. 0.9%.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1%가 안 됩니다. 0.9%예요. 이게 노멀 가격입니다. 노멀 가격 0.9%. 이게 여기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에 국고채 3년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10%에 가까운데 8%였어요. 10년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냐? 요때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에 제가 그때 국고채 5년물을 팔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자가 안 보이면 그게 채권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안 샀어요. 5년물을. 5자가 안 보이면 사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국고채가 5자가 영원히 안 보였어요. 이때 저한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때 아마 제가 산지 언제 헷갈리는데 오라고 치면 4.98% 뭐 이랬어요. 금리가. 이 금리 안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기다리면 올라올 테니까.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10년째 기다리고 계시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0.9 됐어요. 지금 1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뭐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를 하회하고 우리나라 국고 채권 금리가 1%를 하회한다는 말은 주로 3년 말고 10년이 하회한다는 말은 10년 아직 1% 하회는 안 하지만 뭘 뜻하냐? 채권의 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뜻해요. 보통 장기물일수록. 장기물이 10년짜리가 1.5%다. 우리나라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1.5%라고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내려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기대 성장률이 이렇게 쭉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3년짜리가 1% 아래로 뚫었기 때문에 1% 아래로 낮아졌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국가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이 1.5%죠. 10년짜리가 1.5%대로 내려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신 건데 자 여기서 굉장히 잠깐 혹시라도 저런 이제 국고채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 생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권을 산다라는 말은 요렇게 돼 있는 고정된 현금 흐름 좀 어렵죠. 픽스 고정된 인컴 현금 흐름 요거를 사는 겁니다. 10 만기 때 110 요거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안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110은 안 바뀝니다. 쿠폰금리 10%짜리 채권이 있다. 10% 요 10 이건 안 바뀌어요. 채권의 가격이 바뀐다며 바뀌긴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이 상품을 요렇게 포장된 요 패키지된 상품을 얼마에 살래?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거를 얼마에 살래? 지금 가격이 얼마냐는 게 채권이죠. 이게 할인율 R이잖아. 이 금리가 여러분이 사는 금리입니다. 이게 1.9%고 이게 2.6%고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쿠폰금리라고 써있는 거는 이게 100%건 1000%건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100이라는 돈을 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자율이 1%, 2%, 3%, 4%, 5% 가면 은행 이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채권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픽스돼 있어요. 내가 받을 돈이 픽스돼 있기 때문에 얼마 깎아서 사냐는 겁니다. 1% 깎으면 99고 5% 깎으면 95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내려가요. 금리와 가격이 반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할인해서 살수록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PB센터 가거나 은행 지점에 갔을 때 채권을 봤을 때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쿠폰 금리가 높은 게 내 수익률이 아니다.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요. 가격이 바뀌느냐? 채권은 가격이 바뀌죠. 왜냐면 저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고채 선물이죠.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주식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국고채 ETF도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ETF를 사는 건데 여기도 가격이 바뀌어요. 채권을 사면은 고정된 가격인데 왜 가격이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일 채권을 샀을 때 만기까지 가면은 가격이 안 바뀌어요. 고정이죠. 만기까지 가면은 그 고정된 게 보장이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중간에 매각하면은 아까 전에 봤지만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채 ETF 같은 걸 사면은 계속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국고채 ETF나 국고채 펀드에 들어가면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단일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 금리 변동성을, 우리 국가의 금리 변동성을 맞춰서 돈을 벌겠다,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주식하는 형한테 제가 채권 할 때 이 채권 선물에 앉혔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진짜요. 앉아서 형 주식 잘하니까 이 금리로 돈을 벌어봐 하고 앉았더니 점심시간 때쯤에 저한테 말을 했다 그랬죠. 뭐라고 말했다고? 야, 이 시장 멈췄다. 이 시장이 안 움직여. 야, 이 시장 멈췄어. 거래가 없어. 2시간 동안 거래가 없어. 이거 미친 시장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국가거든요. 국가 전체가 달려들어서 거래하는 건데 2시간 동안 호가가 안 변해. 야, 이거 멈췄어. 야, 오류 난 거 아니야? 거래소 사고다 그랬는데 아니야 형. 원래 그래. 원래 안 움직여. 원래 한두 시간 가만히 있는 건데 하루 종일 해서 두틱.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이게 올해예요, 올해.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연 단위로 움직인 거, 이것도 많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맞추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금액이 크게 하던가 100억, 200억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200억으로 두 틱 맞추면은 뭐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변동성이 굉장히 없다고 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혹시 HTS에 가면은 채권을 살 수 있냐? 있어요. 실전으로 봅시다. 장내 채권이란 게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뭐냐면은 유동성 공급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하나 찍을 수 있어요. 한진칼, 가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찍어봅시다. 한진칼을 여러분 찍었다. 그럼 옆에 뭐라고 떠요? 표면 이율 2%, 만기 뜨죠. 만기는 2023년까지고요. 3년 남은 채권이잖아요. 표면 이율이 2%예요. 자, 그럼 이 채권의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쿠폰금리예요. 이 채권은 그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주식하고 똑같아요. 이 채권의 수익률과 가격은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4.1%에서 4.0%네요. 왔다 갔다 있어요. 그럼 사자는 4.1에 사겠다는 거고 4.1% 주면은 내가 살게. 파는 사람은 4.0%는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똑같아요. 이걸 한번 사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4.114에 사서 만기까지 3년을 가져가면 요 수익률은 고정입니다. 아까 전에 쿠폰금리 2%지만 그거랑 상관없죠. 내가 어느 수익률에 사냐가 나의 수익률과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세요. 한진칼 3년 남은 거는 적정금리가 얼마냐? 한진칼 3년 남은 게 내가 4.1% 사는 게 적절한가? 원래 4.5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20만 원? 20콜입니다. 20콜. 자, 20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은 20이다. 훌륭한 가격을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가격을 생각하는데, 자, 이런데 이걸 뭐에 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적정 가격은 우리는 주로 전일 종가를 얘기해요. 삼성전자 6만 원이면 적정하다. 5만 원이 야 대박인데? 8만 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게 전일 종가거든요. 채권도 전일 종가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 평균 금리를, 민간에서 이렇게 평균해서 금리를 내요. 전일 종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살 때 이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이거 검색하기 힘들면은 전화해서 영업지점에 내가 아까 뭐 한진칼 3라는 채권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채권의 민간 평균이 전일 종가 금리거든요. 민평 금리는 얼마예요? 대충 4.1이다. 그럼 뭐 4에서 뭐 3.9 정도는 뭐 적정한 사이에 있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택도 없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예를 들면 전일 종가가 4%인데 나는 2%밖에 못 받는 가격에 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했을 때는 항상 전일 종가를 물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채권은 참고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주식 사면 환불 되나요? 되죠. 시가로. 채권 사면 환불 되나요? 환불이 되긴 되는데 매수 효과가 있어야 환불이 돼요. 왜냐면 매수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주식은 매수 효과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채권은 매수 효과가 보통 없어요. 이게 적절한 매수 효과인지도 알기가 힘들어. 국채는 아니에요. 국고채는 유동성이 정말 좋은데 특정한 회사채를 샀을 경우에는 매수 효과가 이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가끔 보면 여기 특수채, 중소기업은행채, 중소기업은행이라면은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은행채인데 여기 뭐 콜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콜 달려 있고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채인데 무료 금리가 4%야. 물론 30년짜리지만. 2015년에서 30년짜리지만 4%야. 이거 훌륭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요 콜이란 거 달려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콜 옵션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6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이 되면은 6만 원에 여러분들이 다시 줘야 되는 콜 옵션 같은 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방채나 특수채가 망할 수도 있냐고. 지방채나 특수채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공사들이거든요. 뭐 서울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뭐 성남 뭐 개발공사, 공사들이 많잖아요. SH공사. 이런 데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고채는 사실 망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냐면은 국고채가 망하면은 우린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정할 필요 없는 거야. 국고채가 망할 정도면 너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가정에서 빼면 돼. 그러니까 뭐 망할 염려가, 국고채는 무위험이라고 부르고, 이런 공사들은
SH공사 이런 데 당연히 망할 수가 있는데 SH공사 말고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없어요. 미국에선 자주 망해요. 디트로이트 개발공사 뭐 이런 거 망합니다. 이런 건 도시가 파산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도시 파산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 번 있을 뻔했어요. 언제냐면은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인천 개발 붐 때 인천이 갈 뻔했어요. 야,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야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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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있어. 야야 버틴다 야 허리 힘 대단해요. 허리 하다가 이게 버팁니다. 야 이게 버텼어요. 허리 힘 대단하죠. 안달이 걸렸는데 그거를 몸으로 버텨서 왜냐면은 이때 인천도시공사가 뭐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했으면은 망했어요. 이거 했으면. 그 이름도 유명한 300조짜리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ACT 물을 메워서 카지노를 만들겠다 영종도죠. 뭐 이런 거 했으면 바로 넘어갔는데 다행히 이런 건 안 했는데 뭐 많이 했잖아요. 무슨 시티, 무슨 개발, 무슨 매립, 무슨 대교 뭐 많이 했죠. 뭐 엄청나게 많이. 인천이 이거 많이 하면서 허리가 휘청휘청 하면서 인천이 그때 태권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뭐 망한다 안 망한다 말이 망했는데 결국에 버텼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시가 망한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도 있었어요. 또 어디가 있었냐? 평창 할 때 강원도가 휘청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평창 한다고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슬로트 만들고 알펜시아를 1조 5천억 들여서 만들고 하여튼 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또 강원도 야 넘어간다. 야 허리 하다가 평창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강원도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평창 올림픽 할 때까지. 훌륭한 생각이었죠. 야 평창 올림픽 하는데 설마 강원도를 평창 올림픽 전에 이거 망하게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망했다가 평창 올림픽 안 되니까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특수체나 지방 공사들이 망한 적은 거의 없었고 가끔 보이는 게 또 이런 걸 아실 필요 없겠지만 무슨 유동화 많이 보입니다. 뭐 색동이 유동화 뭐 이런 게 가끔 보이는데 유동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자산 같은 걸 기반으로 채권을 갖고 온 건데 색동이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요. 요즘에 뭐 때문에 유명해요? 색동이가 아시아나입니다. 왜 아시아나냐면은 여기 꼬리 날개 여기 색동이 있죠. 아시아나의 모토가 색동이에요. 그래서 색동이 채권 그리면 아시아나 채권이에요.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색동이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아시아나하고 나는 뭔가 연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걸? T월드 제6차 유동화. 이건 뭘까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당연히 SK텔레콤. T월드. SK텔레콤이 단말기 분할 상환. 여러분들이 단말기 한 다음에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갚는 거 있죠. 10,000원, 20,000원씩 갚는 거. 그거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증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T월드 같은 게 되는데. 자, 하여튼. 자, 너무 기니까 딴 건 다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 채권을 얘기하면 그 굉장히 부족하게 얘기한 거라 나를새도 끝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용 국채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0년물짜리가 세금까지 치면 아마 거의 2%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년물이 2.52%인데 한도는 1억이고 세제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10년 물론 이게 중도 환매는 되는데 뭐 매각을 유동성 안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낼론 받은 다음에 중간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마 PB센터나 여러분들이 영업지점에 가면은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가면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